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행동 상담, 인지 상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지 상담 아론백이죠. 아론백의 이론이고, 네, 인지치료,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상담 다 같은 말입니다. 인지 상담의 기본 가정, 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고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생각이나 신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REBT나 인지상담이나 기본적인 치료 목표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BT에서 치료의 목표는 뭐였죠?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사고를 수정하는 것이 치료 목표인데 인지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 역기능적인 신념, 가정, 도식을 수정하는 것이 인지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왜곡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인지적 왜곡이 이제 비합리적 사고, 역기능적 사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인지행동 상담, 인지 상담은 이제 구조화된 적극적 교육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됐다는 게 어떤 의미냐? 치료 과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10회기짜리 치료 회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1회기 때는 이것을 해야 하고 2회기 때는 이것을 하고 세 번째 회기 때는 이렇게. 그래서 각 회기마다 해야 할 치료 과정 등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해야 할 과업들이 정해져 있는 게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적극적 교육적 치료, 상담자의 역할이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육적이라는 의미는 상담자가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 과정에서 이런 인지적 왜곡, 역기능적 사고 이런 것들을 내담자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네, 이러한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도 내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주는 과정, 교육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교육적 치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됐다, 상담자의 역할이 적극적이다, 교육적인 성격이 있는 치료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법으로는 정서적 기법, 언어적 기법, 행동적 기법이 있는데, 자, 명칭을 생각해보면 인지행동 상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기법, 그리고 행동적인 기법, 마찬가지 정서를 다뤄야겠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기법들이 각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기법은 우리의 정서, 감정에 개입하는 감정에 대한 기법이 되겠고, 언어적 기법은 인지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동적 기법이라면 우리의 행동에 대해 초점을 맞춘 기법이다. 그래서 정서도식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정서적 기법으로는 뭐 정서적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 네, 이거는 그냥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어적 기법으로는 소크라테스식 질문이 있는데, 소크라테스식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역기능적 사고, 비합리적 사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마찬가지 근거 대안적 사고 찾기, 사고가 편협하게 좁아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안적 사고 찾기 등의 기법을 통해서 그런 조망을 좀 넓혀줄 수가 있겠죠. 행동적 기법은 실제로 행동 실험을 통한 기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서, 언어적, 행동적 기법이 있다. 인지, 정서, 행동에 각각 개입을 할 수 있다. 각각의 기법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인지적 오류. 인지적 오류는 이제 인지적 왜곡을 일으키는 것이 인지적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이건 뒤에 문제에서 간단히 다루기로 하고, 인지적 오류에는 어떤 것이 있냐. 우리 가장 잘 아는 거는 뭐 흑백 논리 같은 건 많이 익숙하죠. 흑백 논리. 또 과장 축소.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과장하거나 축소시키는 것. 또 과잉 일반화. 네. 일반화를 너무 이제 지나치게 하는 거죠. 작은 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 임의적 추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의 알리비티와 그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앨리스의 알리비티는 ABCD 모델이 나오면 알리비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알리비티입니다. ABCDE 모델에서 어디가 논박이었죠? 네, D죠. dispute.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기 위해서 논박, dispute. 논박 ABCD 모델 나오면 알리비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네,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왜곡된 사고체계나 신념체계를 가진 내담자에게 실시하면 효과적인 상담 기법. 자, 왜곡된 사고, 왜곡된 신념 하면은 인지적 기법이죠. 그래서 인지치료. 2번. 인지적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로저스, 백, 아들러, 앨리스는 인지적 상담 기법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맞을까요? 네. 백하고 앨리스는 맞죠. 그런데 아들러는 개인주의 상담, 로저스는 인본주의 상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인지적 상담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아초자 방어 기제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정신분석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3번. 반두라는 이전 경험에 의해 형성된 스키마 때문에 자신과 현상에 대한 오류와 왜곡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네, 이 자신과 현상에 대한 오류와 왜곡,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지적 왜곡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반두라가 아니고 누구죠? 네, 백이었죠. 인지상담 백. 그래서 스키마라는 개념은 이제 도식, 위에서 도식을 얘기했었는데 도식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인지적 도식. 그래서 3번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요. 4번. 앨리스의 ABCD 모형에서는 D는 뭐라 그랬죠? dispute, 논박. 네, 그래서 논박을 말한다.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기 위한 논박.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넘어갑니다. 3번. 직업 상담의 인지적 접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심리 교육적 접근을 한다. 아까 교육적 치료라 그랬죠. 실제로 인지적인 오류, 인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적인 성격이 있다. 2번. 아동기 경험을 중시한다. 아동기 경험을 중시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죠. 아동기 경험을 중시하는 건 오히려 이제 정신분석에 가까운 이야기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한번 더 볼게요. 잘못된 생각과 신념을 수정한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사고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네. 이제 아시겠죠? 인지적 접근. 인지적 접근이라고 하면 REBT, 인지상담, 인지행동치료 이제 이렇게 포함하는 건데 사고에 초점을 둔다. 비합리적 사고,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 역기능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 그래서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 그걸 수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거를 핵심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4번. 백의 인지치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ABCD 모형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아까 ABCDE 논박 나오면은 뭐라 그랬죠? REBT. REBT와 인지치료의 구분점은 그거다. 네. 이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구분하는 거는 그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닌 내용이죠. 2번.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죠. 사고와 행동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지치료의 기본 가정. 3번. 인지적 오류에는 억압, 합리화, 퇴행, 투사. 이거 뭐죠? 억압, 합리화, 퇴행, 투사는 방어 기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3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 4번.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환경적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죠. 인지 상담에서.
환경 자극을 강조하는 거는 이제 행동주의와 좀 관련이 됩니다. 뒤에서 다룰 건데,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맞는 거를 찾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5번. 인지치료와 관련이 없는 개념은 비합리적 신념, 우리 계속 얘기했죠. 논박, 논박 과정, 논박 알리비티이긴 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3번. 내담자 상담자의 협력적인 관계. 협력적인 관계 중요하죠. 네. 4번. 전이관계 촉진. 전이 나오면 정신분석 계열이죠. 정신분석적 상담.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4번이 되는데, 만약에 1, 2, 3번만 보기였다 하면은 굳이 고르라면 이제 2번이 되겠죠. 2번은 알리비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6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인 긴장을 약화시켜 내담자가 충분히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사용되는 인지적 행동 기법. 자, 이거는 문제를 통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상되는 긴장을 약화시키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 예방주사 맞잖아요. 어떤 독감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 이렇게 맞듯이 스트레스도 똑같이 예방접종을 한다는 거야. 미리 긴장을 약화시킴으로써 준비시키는 거. 스트레스 접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약화시켜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 미리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거를 직면 스트레스를 이제 마주할 수 있도록. 다음 7번. 똑같습니다. 인지행동 기법 중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 뭐라 그랬죠? 네, 스트레스 접종. 정답 3번. 그 다음 8번. 내담자가 부정적인 자기 패배적 사고 대신에 긍정적인 자기 진보적 사고를 갖도록 교수하는 체계적인 기법. 네, 자기 패배적 사고를 없애고 자기 진보적 사고를 갖도록 한대요. 어떤 거 같아요? 그냥 눈치학상으로 이건 맞출 수 있겠죠. 스트레스 접종은 우리 방금 했으니까 아니고, 체계적 둔감법, 근육 이완 훈련, 인지적 재구조화. 인지적 재구조화입니다. 네. 인지적으로 프레임을 다시 짠다는 거잖아요. 자기 패배적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자기 진보적, 긍정적인 프레임, 사고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정답은 3번 인지적 재구조화. 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인지치료에서 다루는 인지적 오류와 그 사례로 옳은 것은 1번. 90%의 성공도 나에게는 실패야. 선택적 추론. 네. 2번. 양분법적 논리.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3번. 영어 시험 망쳤으니 이번 시험 완전 망칠 거야. 4번. 나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해.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정답이 뭐인 것 같나요? 네. 일단 이거는 눈치학상으로 봤을 때, 일단 4번은 아닌 것 같죠. 나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해. 과소평가랑은 관련이 없어 보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양분법적 논리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네. 1번과 3번인데, 자, 90%의 성공도 나에게는 실패야. 이거는, 이게 과소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90%의 성공도 나에게는 실패야. 네. 나의 90%의 성공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거죠. 1번이 과소평가라는 거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영어 시험을 망쳤으니 이번 시험은 완전히 망칠 거야. 네. 작은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과잉 일반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는데 출제된 내용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일반화랑 이게 뭐라 그랬죠? 90%의 성공도 나에게는 실패하고 과소평가. 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또 10번 문제에서 인지적 오류가 나옵니다. 자, 인지적 오류를 고르라는 문제죠.
자동적 사고, 흑백 논리, 자극 일반화,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인지적 오류는 이제 흑백 논리, 아까 우리 이론 내용 볼 때 나왔었죠. 흑백 논리,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인데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먼저 흑백 논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뭐 아니면 도, 양극단, 흑 아니면 백, 흑백 논리. 그리고 임의적 추론. 임의적 추론이 뭐냐? 어떤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적절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무리하게 추론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게 임의적 추론이 되고,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상화는 이제 중요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서 일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 예를 들면 나는 요리를 잘 못해. 그러니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어. 이런 것들. 선택적 추상화. 그래서 뭐 이 이름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으로 넘어갈게요. 11번. 대안개발과 의사결정 시 사용하는 인지적 기법으로 대안개발과 의사결정 시 사용하는 기법이래요.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인지치료 과정의 단계는, 자, 이 문제는 그냥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단계인데 이 대안개발과 의사결정 시 사용하는 인지적 기법으로 이 인지치료 과정은 총 5단계가 있어요. 총 5단계가 있는데 뭐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제 1, 2단계에서는 내담자의 뭐 감정이나 사고 신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고, 3단계는 이제 이런 내담자의 사고, 감정을 탐색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단계예요. 3단계. 그리고 4단계는 개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이 들어가는 단계가 4단계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개입은 이렇게 낡은 사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낡은 사고와 새로운 사고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하는, 그래서 실제 개입하는 단계가 4단계가 됩니다. 네, 마지막 5단계는 뭐겠어요? 네, 뭐 마무리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과제를 부여하고 더 새로운 사고에 대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마무리 단계가 5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 개입 단계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인지상담에서 사용하는 주된 상담 기법이 아닌 것은? 우리 인지행동상담, 사고, 감정, 행동적 개입이 있었죠. 그러면 사고에 대한 개입 어떤 거죠? 언어적 기법을 통해서 한다고 했고, 감정은 정서적 기법, 행동은 행동적 기법. 그래서 정답은 반응적 기법이란 건 없습니다. 13번. 인지행동적 접근에 해당하는 주된 상담 기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인지행동적 접근, 인지적 재구성 들어가죠. 인지행동적 접근, 대처기술 훈련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A, B. 네, 자각 촉진 기법, 자각을 촉진시키는 거는 게슈탈트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게슈탈트 상담에서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역설적 의도 마찬가지 실존주의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재구성, 대처기술 훈련 넘어갈게요. 여기가 마지막 문제였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인지행동 상담, 인지상담에 관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행동주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남은 영상 계속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